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부결된 양곡관리법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는 13일 어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습니다.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날 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 내지 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균보다 5 내지 8%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사서 창고에 넣는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지만은 이를 법으로 못 박아서 정부의 재량권을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켜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만일 쌀 강제 매입이 도입된다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 원씩의 세금이 더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천억 원까지 늘어날 뻔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된다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우, 닭고기, 멸치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고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사서 배급 주는 식이 바로 공산당식 통제경제 아닙니까? 이에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해마다 평균 1조 원가량 들어가는 양곡관리법은 부결됐지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포퓰리즘 입법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인상,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 모든 계층과 연령대를 겨냥한 현금 살포 입법 전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만 계산해도 해마다 16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일단 시행되면 철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청구서 액수가 엄청나게 불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노인 기초연금을 지금보다 10만 원 높인 월 40만 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 말 기준으로 본다면 연 10조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된 재정도 2017년에 10조 6천억 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20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다시 40만 원으로 올린다면 2030년에는 52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구직, 실업자에 대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 역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가 유력합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기금에 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고 지원액을 인상하는 법안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마다 5조 원의 추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하겠습니까?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을 속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당장 내가 국회의원 해먹을 생각만 했지 뒷생각은 전혀 않는 파렴치한 정치 사기꾼, 정치 건달 심보들입니다. 이번 양곡법처럼 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과 표결만 남겨놓은 안건은 간호법과 방송법,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 또 있습니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적극적으로 편 가르기에 나섬으로써 표를 얻겠다는 전략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선거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는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느냐 아니냐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로 몰아넣고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양곡법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윤석열 정부는 농민을 생각지 않는다. 간호법,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법 등으로 약자의 입장을 살피는 것이 민주당이다 하는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반사의 이익을 노려보려는 술수를 벌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당면과제, 미래와 후계 세대, 국가발전, 그리고 전체의 이익보다는 눈가림과 사탕발림으로라도 당장 표 얻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인기와 지지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누군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내가 하겠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굳은 결의를 갖고 일해온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정치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건설을 막겠다며 공사장 길바닥에 벌렁 들어 누웠던 야당 지도자,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고 큰소리치던 대통령, 자식보다 어린 김정은에게 벌벌 기며 9.19 선언으로 안보 국방체제 해체에 앞장서고 국민 혈세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외치던, 그리하여 세계를 웃긴 대통령도 나는 저렇게까지 덜 떨어진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대통령이라면 잡아 흔들고 돌 던질 생각 말고 참고 기다리며 지켜주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